미국은 호르무즈 해협의 이란 해안의 상륙작전을 준비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전장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전문가나 분석가들 뿐만 아니라 미국 군인들까지도 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기는 8밤 연속으로 이란 남부를 폭격하고 있지만 지금은 추상적인 군사 목표가 아니라 실제 목표를 타격하고 있습니다. 미국 항공기는 체계적으로 다리, 철도, 터널을 폭격하여 이란의 거대한 주요 항구인 반다르 아바스를 다른 지역과 단절시키고 있습니다. 이곳은 인구 50만 명의 도시로 이란 무역의 절반 이상이 이곳을 통해 이루어지며 호르무즈 해협에 위치한 이슬람 혁명 수비대의 주요 해군 기지가 있습니다. 이 도시는 이미 거의 완전히 고립되었고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생깁니다. 왜 차단하는 걸까요? 만약 그 항구를 점령할 생각이 없다면 왜 해안에 있는 항구로 가는 모든 육로를 차단하는 걸까요? 그리고 이것이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는 증거가 있습니다. 미국 육군에 은퇴한 내 성장군이 직접 밝혔듯이 호르무즈 해협을 고립시키는 것은 항상 미국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리, 철도, 터널이 파괴되는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호르무즈 해협 해상에는 이미 미 해병대 제11 원정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비극적인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3월 이후 처음으로 이란이 미군 병사를 사살한 것입니다. 2명이 사망했고 1명은 실종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전쟁의 긴장감이 더욱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에서는 공격의 지리적 위치가 왜 상륙작전 준비를 드러내는지, 미국이 어떤 병력을 이 지역에 투입했는지, 사망한 미군 병사들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이 모든 상황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에 대해 다루겠습니다. 제 이름은 알렉세이 패치입니다. 함께 이 주제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하지만 시작하기 전에 이 유튜브 채널을 구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30만 구독자를 향해 가고 있으니 여러분의 구독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미군 병사들의 사망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이 사건이 이번 전쟁의 전환점으로 불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이 결국 미국 대통령으로 하여금 어떤 형태로든 에스컬레이션을 하도록 강요할 수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복수를 위해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미국 국방장관 피트 헥셋도 이미 이런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즉, 이번 희생이 헛되지 않았으며 이제 미국인들은 이 병사들의 죽음에 반드시 복수해야 하고 그에 따라 상황을 더욱 악화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지역에서 미군 중앙사령부는 공식적으로 7월 17일 밤 요르단에서 미군 병사 2명이 사망하고 또 1명이 실종되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는 3월 이후 이란의 공격으로 인한 미국의 첫 전투 손실입니다. 또 다른 4명은 요르단 병원으로 후송되었고 이미 퇴원했습니다. 일부 병력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지만 이미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요르단에 있는 미국 기지는 실제로 상당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무슨 일이 정확히 일어났을까요? 이란은 최소 2발의 탄도미사일로 요르단에 있는 무아파크 살티 공군기지를 공격했습니다. 이곳에는 미군과 전투기가 주둔하고 있습니다. 소셜미디어에 이미 피격 순간과 상당히 짙은 연기가 포착된 영상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또한 인터넷에는 실제로 파괴 흔적이 보이는 위성 사진도 이미 올라와 있습니다. 참고로 제 텔레그램 채널 패치 뉴스를 구독해주세요.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거기서 이런 자료를 올리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요르단에 있는 미군 기지에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무려 4차례나 있었습니다. 이미 수십 명의 군인들이 다양한 정도의 부상을 입었고 헬리콥터 여러 대가 파괴되었다고 발표되었습니다. 헬리콥터들입니다. 게다가 지금 미국 분석가들은 미국이 블랙호크 헬리콥터를 매우 빠르게 잃기 시작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전쟁은 이 헬리콥터들이 이런 공격에 정말로 매우 취약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지금 이란인들도 알 우다이드 공군기지에 있는 미 공군 창고에 대한 미사일 공격의 결과 사진을 공개했습니다. 이곳은 이미 카타르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요르단 주재 미국 대사관은 구체적이고 신뢰할 만한 위협 때문에 미국인들에게 알마나 국제공항 방문을 자제하라고 긴급히 촉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 시민들에게는 추가 통지가 있을 때까지 아카바 항구 방문을 자제할 것을 권고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국무부의 성명을 인용하겠습니다. 요르단 당국의 모든 안전 지침을 계속해서 따르시기 바랍니다. 암만 주재 미국 대사관. 미국 대사관은 모든 미국인들에게 요르단 내 군사기지로 이동하는 것을 피할 것을 계속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상황이 이렇습니다. 이란이 요르단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전에는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까지 공격했었죠. 하지만 요르단은 어느 정도는 한 발 비켜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란의 미사일 공격이 미국 군사기지들을 겨냥했다고 합니다. 요르단에서 최근 며칠 동안 시코르스키 블랙호크 전투 헬리콥터 상당수가 손실됐다고 합니다. 이 소식은 뉴욕타임스가 전했습니다. 가장 파괴적인 공격은 요르단 동부에 위치한 프린스 하산 기지에 대한 공격이었다고 보도는 전했습니다. 정확한 헬리콥터 손실 대수는 언론에서 밝히지 않았지만 이러한 헬리콥터 한 대의 가격이 2,100만 달러에 달한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요르단이 공격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미 일주일째 이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지만 이제는 사망한 군인들이 발생하면서 이 문제가 더 구체적이고 공식적으로 논의되기 시작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전쟁 기간 동안 펜타곤의 공식 자료에 따르면 2월 이후로 사망한 미군은 16명이고 부상자는 430명 이상입니다. 트럼프의 반응은 의외로 절제되어 있었습니다. 뉴스네이션에서 그는 매우 슬픈 일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길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대한 봉사입니다. 하지만 이란이 6월 휴전 양해각서를 더 이상 준수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 질문받았을 때 트럼프는 이제 테헤란에서 무슨 발표를 하든 더 이상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제부터 미국은 현 이란 정권과는 대화조차 할 생각이 없기 때문입니다. 전반적으로 지난 한 주 동안 트럼프는 이란에 대해 말이 많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의 참모들이 마침내 그에게 더 이상 40번째로 이미 승리했다고 선언하지 말라고 설득했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혹시 놓치셨다면요. 분석가들에 따르면 2월 28일부터 시작된 전쟁 동안 트럼프는 이미 미국이 이 전쟁에서 승리했거나 이란을 격하했다고 39번이나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긴장이 고조됩니다. 하지만 미군 사망에 대한 대응은 결국 미군이 했습니다. 토요일 밤 8번째 밤 연속으로 미국은 중앙사령부의 표현에 따라 미국인을 살해한 이란 혁명 수비대를 신속하게 처벌하기 위해 새로운 공습을 가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괜히 침묵하는 게 아니라는 징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뭔가 분명히 계획하고 있으며 그것도 엄청난 일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며칠간 이란에 가해진 공격의 양상을 보십시오. 그 양상은 매우 독특합니다. 미국이 이란의 반다르 아바스 항구를 둘러싼 작전을 분석해보면 저는 미국이 전장을 준비하고 있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즉, 이것은 바로 준비 단계입니다. 전장 준비입니다. 미국은 도로, 다리, 철도 노선과 터널을 공격하고 있으며 도시 주변의 통신시설도 함께 타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 작전이 제한적인 지상작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을 제기합니다. 강조하지만 제한적인 작전입니다. 조금 뒤에 왜 그런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이 단어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전날 미국은 다리를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은 단순히 항구 도시 반다르 아바스를 테헤란으로 가는 도로와 연결된 터널을 무너뜨렸습니다. 여기서 잠시 멈추고 논리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며칠 밤사이 미국은 여러 다리를 공격했습니다. 특히 반다르 아바스 하미르 라르도로에 카우리스탄 다리가 있습니다. 가리베 다리, 미나브 근처에 암나마 다리도 있습니다. 이곳은 바로 해안가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리고 반다르 아바스 서쪽에 철도 교차로도 있습니다. 그리고 라단과 하지아바트로 가는 터널과 도로에도 공격이 있었습니다. 즉, 지도를 자세히 보면 여러 방향에서 반다르 아바스를 고립시키기 위해 공격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시설 하나만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즉, 예전에는 미군은 주로 미사일이 발사되던 지점이나 레이더가 설치된 곳 등 특정 지점만을 공격했지만
이제는 확실히 다르게 보입니다. 이것은 도시를 고립시키려는 시도입니다. 그리고 철도 운행 중단은 단지 민간 컨테이너 운송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테헤란은 남쪽 호르무즈 해협으로 대형 군사 장비와 탄약을 이동시킬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됩니다. 이제 왜 바로 이 이란 항구를 차단하려는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더 힐지는 미 육군의 퇴역한 내성 장군의 말을 인용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그의 인용문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고립시키는 것은 항상 미국의 계획의 일부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다리들이 파괴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들어와서 보급을 강화하고 우리가 빼앗은 역량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토 점령을 위한 준비의 언어입니다. 혹은 상륙 작전일 수도 있습니다. 즉, 먼저 적의 증원로를 차단하는 것이죠. 최대한 약화시키는 거죠. 그 지역에 남아있는 적의 병력을 압박한 다음 직접 그곳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지역에 상륙부대가 있다는 직접 증거가 나옵니다. 해상봉쇄를 실시할 때 말이죠. 미국 육군 중앙사령부에 따르면 제11해병 원정대의 해병대원들이 이미 며칠 전에 오만만에서 웬야오 유조선을 납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바로 제11해병 원정대가 상륙작전에 투입될 준비가 된 부대입니다. 이미 이란 해안 근처에 도착해 있는 해병대 부대입니다. 그래서 논리는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반다르 아바스는 이란 해군의 본부입니다. 이 항구를 통해 이란으로 들어오는 해상 화물의 85% 이상이 통과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기지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선박을 공격하고 페르시아만에 자신들의 힘을 과시하는 것입니다.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실제로 물리적으로 통제하고 싶다면 이 해안이나 해협에 있는 섬들을 장악해야 합니다. 참고로 이미 섬들에 대한 공격이 진행 중입니다. 카시름 섬의 메센 마을 근처에서 8번의 공격이 있었다고 보고되고 있고 키시 섬에서는 변전소가 손상되었다고 합니다. 즉, 호르무즈 해협의 모든 해안 지역과 섬들에 대한 전면적인 소탕 작전이 진행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이 이란에 본격적으로 상륙 작전을 펼칠 수 있을지에 대해 의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역 내에 배치된 실제 전력을 한번 계산해 봅시다. 그렇다면 미국이 이런 가상의 작전을 위해 이 지역에 보유하고 있는 전력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바로 그 11번째 해병 원정대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략 여단급 전력으로, 즉 약 2,000명의 해병대원과 상륙함에 탑재된 장비를 의미합니다. 둘째로 여러 평가에 따르면 이 지역에는 미 육군 제82 공수사단의 일부 부대가 투입될 수 있습니다. 셋째로 그곳에는 제럴드 포드와 에이브러햄 링컨 항공모함 2척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그곳에는 최근에 추가로 배치된 F-35와 F-16 전투기 수십 대, 그리고 급유기 수십 대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 모든 걸 종합한 냉정한 결론은 이렇습니다. 설령 미국이 지상작전을 하더라도 그것은 제한적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2개의 해병 원정대, 즉 본질적으로 2개의 여단과 하나의 공수사단 일부 부대만으로는 해안, 항구, 공항 또는 호르무즈 해협의 섬들을 점령하고 유지하는 데에는 충분하겠지만, 하지만 9천만 인구의 나라 깊숙이 침공하기에는 절대 부족합니다. 아니죠. 이야기는 호르무즈 해협의 좁은 해안선을 통제해서 선박의 통행을 물리적으로 보장하는 것에 관한 것이지 테헤란으로 진군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그런 대규모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즉, 이것은 근본적인 차이이며 미국이 이런 시나리오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에 결국 지상작전이 전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반다르 아바스 항구의 봉쇄는 2가지 문제를 동시에 해결합니다. 이것은 상륙작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뿐만 아니라 상륙작전 없이도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의 군사물류를 스스로 압박합니다. 즉, 도널드 트럼프는 2가지 선택을 모두 열어두고 있습니다. 원하면 새로운 공습과 미사일 공격으로 압박할 수 있습니다. 원한다면 상륙해서 해안을 장악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11 해병부대가 이란 해안에 배치되어 있고 다리들이 하나씩 무너지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뭔가 심각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이건 더 이상 단순한 일상적인 공격이 아니고
분명히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반다르 아바스 자체의 파괴 규모에 관해서는 이미 지금 이란에게는 재앙적인 상황입니다. 텔레그래프는 이를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새벽이 오기 전에 다리들이 하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미사일이 다리들을 강바닥과 협곡에 콘크리트 더미로 만들어버렸습니다. 이란 전체 무역의 절반가량이 들어오는 인구 50만 명의 도시는 이제 거의 완전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무즈간 주에서는 부지사의 말에 따르면 미국 미사일에 의해 담수화 시설이 파괴되어 이제 사람들의 식소까지도 공격받고 있습니다. 현재 이 지역에서 주민들을 대피시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란의 대응도 점점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이슬람 혁명 수비대는 지난 24시간 동안 미사일과 드론을 결합한 작전으로 4척의 선박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것을 저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은 처음으로 아시다시피 시리아에 있는 미국 기지를 공격했고 계속해서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 오만, 요르단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지역의 모든 사람들이 도널드 트럼프의 계획에 열광하는 것은 아니며 적어도 그렇지 않은 척은 합니다.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의 핵심 파트너인 아랍에미리트는 사실상 이 전쟁을 멈추자고 촉구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외교부는 모든 당사자들에게 추가적인 긴장 고조를 피하기 위해 최대한의 자제와 즉각적인 모든 전투 행위의 중단을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성명에서 가장 강력한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인용하자면 이 지역의 민간 인프라와 민간 시설, 즉 학교, 대학, 병원, 담수화 시설, 에너지 시설, 교통 허브, 주거 지역 등에 대한 공격은 명백하고 심각한 국제 질서 위반입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받아들여지거나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여기 에미레이트에서 나온 이 목표 목록이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것이 지금 양측이 공격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란의 다리, 터널, 철도, 그리고 이란 당국의 말에 따르면 담수화 시설까지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일종의 이중 용도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란도 쿠웨이트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누가 먼저 시작했느냐의 문제죠. 즉, 처음에는 이란이 쿠웨이트의 담수화 시설을 공격했고 그 다음에 이란의 담수화 시설이 공격당했습니다. 그리고 아랍에미리트는 사실상 양측 모두에게 선을 넘고 있다고 말하는 셈입니다. 이제는 민간인들의 생명 유지 시설까지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란 혁명 수비대의 위협이 완전히 제거된다면 아랍에미리트는 확실히 한결 숨통이 트일 것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7월 19일 저녁 현재 상황은 다음과 같으며 마침내 논리적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은 8번째 밤 연속으로 이란 남부를 폭격하고 있지만 무작위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은 정밀하게 주요 항구와 해군 기지인 반다르 아바스를 고립시키고 다리와 터널, 철도를 끊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은퇴한 미국 장군이 직접적으로 설명합니다. 이것은 적이 자신이 빼앗기고 있는 곳에 예비 병력을 투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라고 말입니다. 해안에는 이미 미 해병대 제11 상륙부대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합쳐져서 이것은 호르무즈 해협을 물리적으로 장악하기 위한 해안 상륙 작전 준비의 전형적인 징후입니다. 실제로 상륙 작전이 이루어질까요? 아마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륙 없이도 항구 봉쇄는 효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상륙이 이루어진다 해도 제한적으로 진행될 것입니다. 해안, 항구, 섬 정도만 해당되며 테헤란까지 진격하지는 않을 겁니다. 즉, 현재 전력으로는 호르무즈 해협 근처에서만 작전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뭔가 더 심각한 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전쟁에서 있었던 어떤 일보다도 분명히 더 심각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단순히 중동에서 벌어지는 이 전쟁의 뉴스를 지켜보는 것에 그치지 말고 반다르 아바스 항구와 이 해안 지역 전체의 상황을 특히 주의 깊게 지켜볼 것을 권하고 싶습니다. 만약 미국이 반다르 아바스에서 내륙으로 이어지는 모든 물류망을 완전히 파괴하고 해안에 상륙함이 접근한다면 이는 미국이 단순한 고립에서 영토 점령과 통제로 전환하고 있다는 신호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이란의 전쟁은 완전히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말을 줄이겠습니다. 여러분의 의견과 결론을 이 영상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 좋아요도 잊지 마시고 제 텔레그램도 팔로우해주세요. 패치 뉴스 채널 링크와 모든 소셜미디어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유튜브 채널의 활동을 후원하고 싶으시다면 이 영상 설명란에 있는 링크와 계좌 정보를 통해 언제든지 후원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안녕히 계세요.